무제한, 숨겨왔던 고객 모집, 노하우 증정, 환불 보정 한 달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서포트 보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더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서포트 보증에 대한 오퍼이고, 결제 방법, 신용카드 일시불, 신용카드 할부, 계좌이체 일시불, 그 다음 신청계 오늘 중 몇 월 며칠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오퍼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생각할 때는 이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것을 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품의 어떤 우수성보다도 오퍼를 통해서 더 상품을 갖다가 구입하게 만드는, 오퍼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오퍼는 일반적으로 특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기업들이.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특전에 더하여 가격, 결제 방법, 보증 등 몇 가지 요소를 하나로 정리한 것이 오퍼라고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란 고객이 무심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오퍼입니다. 이 조건일 때 사지 않으면 분명 손해일 거야.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분명 손해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오퍼예요. 오퍼가 거절할 수 없는 오퍼다.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제시하면 세일즈의 성공률이 크게 오르고 매출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오퍼가 강력하면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요. 사실 세일즈가 성공할지 여부는 오퍼의 내용에 달렸다고도 많은 마케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품은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지만 그 상품을 빛나게 하는 것은 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스킬, 테크닉이 아무리 뛰어나지 않아도 오퍼가 매력적이면 세일즈는 성공을 해요. 사실은요. 자, 비즈니스 초보나 세일즈 초보일수록 매력적인 오퍼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런 퍼스널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기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력적인 오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매력적인 오퍼를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퀘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거를 공짜로. 괜찮아요. 모든 거를 공짜로. 네. 공짜로 줘서 어떡해요? 무의미하게 공짜로는 안 줘요. 저도 무의미하게 공짜로는 안 줘요. 절대. 저는 세미나를 무료로 절대 안 해요. 가치가 떨어져서. 무료로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왜냐면 무료로 하게 되잖아요. 무료하는 사람들밖에 안 와요. 네? 그래서 상품의 가치도 떨어져. 아예 무료로 할 바에야 차라리 확 비싼 거로 하면 그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무료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3가지. 1단계, 고객이 가진 고민, 문제,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2단계,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꿈, 소원,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3단계,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벽을 뛰어넘을 만한 오퍼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3단계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단순하게 고객의 DB를 받기 위한 그런 오퍼, 그냥 미끼만 제작을 갖다가 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사고를 바꾸세요. 1기, 2기, 3기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퍼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 오퍼를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1단계. 고객이 가진 고민, 문제,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려면 고객이 과연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 고민, 문제를 알면 그 해결책을 하나의 오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강력한 오퍼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안고 있는 고민 문제는 다음에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질문 1.
당신의 고객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 이 항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 문제, 공포, 아픔, 불안, 걱정거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 피하고 싶은 거, 욕구, 불만, 창피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워크예요. 고객의 문제를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의 상품을 살만한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는지. 오 분 드릴게요. 남편이 교육비를 많이 썼다고 말할 텐데 지난번에 정말 당장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불안, 교육비 지출로 인한 내 논문은 걱정거리, 아이가 피곤할 때 안전할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맡기고 재밌어하고 시작 환경에 문제 보면 좋겠다. 피하고 싶은 거 거의 꼽으면 아주 오케이. 그래도 평상시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회장님 했어. 자, 고민, 연습해도 안 된다. 문제, 연습을 하려 하지 않는다. 공포, 풀리는 것에 대한 불안, 또 실패할 것이다. 아픔, 무대 공포증, 예전 학원 등에서 실패 경험, 불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걱정거리, 선생님이 무섭게 하면 어쩌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연습 시간을 확보하고 싶고, 방법을 알고 싶고, 쉽게 배우고자 한다. 피하고 싶은 것, 어려운 걸 피하고 싶어 한다. 욕구 불만, 멋지게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창피함, 내가 연습 부족. 요건 두개 걱정거리하고 정상적인 많이 잡고 있어요. 자, 우리 대표님. 고민, 효과가 있을까? 문제는 건강해질 수 있나? 공포는 많이 먹어도 되나? 아픔은 효과가 없을까? 불안은 부작용, 걱정거리는 돈이 많이 드는지, 돈에 대한 걱정,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건강 증진, 피하고 싶은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표님. 창업 자금 고민,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불안, 아이템에 대한 창업 아이템에 생긴 고민,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가장으로서 창업 후 생길 수익에 대한 불안감, 그 정도로 배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저희도 고민은 과연 내가 방송 공채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제는 이 비용을 부모님이 대줄 것인가. 또 외모나 나이나 학벌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공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도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픔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아요. 요거를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그들의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 자, 홍보사례는 뭐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찾아낸 고민 문제, 실패가 두렵다, 자신이 없다, 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건데, 고민 문제를 찾아내는 두 가지 질문은 1의 답변 중에서 탑 3개를 먼저 빼내셔야 돼요. 네? 고객이 가장 어떤 그 답변 중에서 그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여기에 가장 그런 거를 갖다가 한 3개 정도를 갖다 추측하는 게 첫 번째 어떤 그 고민의 문제를 찾아내는 질문이에요. 요게 일단은 원 스텝이고, 두 번째 단계, 2단계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꿈, 소원, 목표,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1단계에서 살펴본 고민과 함께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소원과 목표를 알게 되면 거절할 수 없는 오퍼의 내용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특정 오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고민의 그런 어떤 그런 거를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동시켜가지고 오퍼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꿈, 소원,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1. 고객이 갖고 있는 꿈이나 소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의 항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꿈, 소원, 목표, 이상적인 미래, 이상적인 생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얻고 싶은 감정 위에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5분간 써보세요. 또 섭섭해할 것 같아가지고. 자, 꿈, 소원. 꿈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했어.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안 시킨다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요.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아니, 해요. 저녁 생각 꿈은. 아니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철학인데 철학 너무 모호하니까 책을 내도 안 팔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그렇잖아요. 후에마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부의 강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거 일본 갈 때 비행기 옆에서 그래서 나 이 수업 끝나고 얘기해요. 내 가야 되는데 크게 많이 나오냐. 환장하겠더라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방을 와야 딴 데서 냈어요. 나 못 잘까봐. 자, 오케이. 꿈은 기타를 잘 치는 거죠. 네. 캠핑 등이나 이제 놀러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소원도 이게 겹치는 건데 몇 곡 정도를 멋지게 이제 누구한테 뭐 아이들에게 뭐 아니면 손자에게 쳐주는 거 아니면 애인에게 쳐주기는 거. 근데 목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멋지게 한번 치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적인 미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연주회를 다니고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초보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실력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이상적인 생활은 그냥 심심할 때 집에서 그냥 기타 한번 딱 끊기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거.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고, 얻고 싶은 감정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동호회 같은 이제 공동체에 가면은 실력자니까 약간의 우월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한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 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매일서 딸의 결혼식이라든가 와이프의 생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때 그거를 위해서 그 레슨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그거를 했을 경우는 그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해서 울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입소문을 나가지고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기타에 대한 어떤 두려움감은 있어요. 자기 아무것도 음악 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당신은 이 정도로 칠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확언을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대표님.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인 창업 안정화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달성을 하는 소원, 목표. 창업 빚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빚을 갚음으로써의 부담감을 털어낸다는 목표. 창업 이후 성공사를 가지고 2호점 분점 및 출점을 하여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통과 달성으로 인해 제2의 성공인으로서의 자부심. 자, 저희 고객들의 꿈은 인정받는 방송 진행자, 방송인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고요. 소원은 이제 저희 시험이 공채이기 때문에 공채에 무사히 합격하는 것. 목표는 본인이 원하는 방송 장르에 진출해서 그 방면의 전문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상적인 미래는 방송 출연을 해서 인기와 또 어떤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는 것. 이상적인 생활은 여러 전문가들과의 교류, 방송 셀럽들과의 어떤 인맥, 유명인들과의 이런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얻고 싶은 감정은 어떤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가치, 또 인정받는 거, 또 꿈의 달성,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 들으면 기본적인 거는 다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하면 돼요. 마케팅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면 돼요. 네. 자. 되게 어려웠어.
저는 꿈은 어느 정도 기능해볼까, 그러니까 신입생의 수준도 있고, 처음 손자들 앞에서 강사하고 목표는 교육장에서도 흠잡히지 않은 퀄리티로 이상적인 미래는 더 이상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고객이 치과잖아요. 그 이빨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빨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가 먹기도 힘들고 뭐 그런 거 자체가 소박한 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너무 커요. 자, 꿈, 사랑받고 싶다, 소원, 날씨 내고 싶다, 목표 2개월, 10개월 합니다. 2개월 10kg? 뭐 가능해요? 아니요, 지금 한자의 목표잖아요. 음. 네, 2개월, 10개월 합니다. 이상적인 미래,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사랑받고 나의 직업에서도 인정받는다. 이상적인 생활, 활기 있으면서 아름다운 외모, 얻고 싶은 감정, 만족감, 안정감. 그래요. 나도 살 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는 영어를 술술 잘 말하는 것,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소원, 아이 교육에 만족하는 것,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 것. 목표, 남들 눈에 칭찬받고 남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옆집 아이와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것. 이상적인 미래, 영어를 술술 잘 말하는 멋진 아이와 해외여행 가서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남편 앞에 당당하고 아이가 엄마 고마워라고 하는 것. 이상적인 생활, 아이가 스스로 영어학원 다녀와서 즐겁게 영어 숙제하고 학원에서 배운 것을 엄마에게 쫑알쫑알 영어로 말해주는 것. 내가 못 알아들으면 너무 좋다. 얻고 싶은 감정,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자, 대표님. 꿈,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건강한 것. 소원은 연예인들처럼 멋스러운 삶. 목표, 나이에 걸맞지 않은 건강과 열정을 지니는 것. 이상적인 미래는 항상 젊을 때처럼 사는 것. 이상적인 미래는 등산이나 운동을 즐기는 것. 얻고 싶은 감정은 행복하다, 만족하다. 네. 그러니까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꿈서 목표, 무슨 코치로서 창업하고 싶다, 월수익 1000만원이 되고 싶다,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질문 1의 답변 중에서 탑 3개를 먼저 또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꿈 목표가 뭔지 그거에다 자 3단계 이 3단계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오퍼를 이제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1단계에서 찾아낸 고민 문제와 2단계에서 찾아낸 꿈, 소원, 목표 이 둘 사이에 있는 벽을 고객은 항상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떤 오퍼를 해야 고객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때 생각한 내용은 고객에 대한 오퍼의 내용으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퍼를 생각하는 포인트는 고객이 그거라면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라고 느낄 만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 사례 1단계에서 찾아내는 국민 문제 사용할 수 있는 도입 집대가 두렵다, 자신이 없다 해서 2단계에서 찾아낸 아까 코치로서 창업, 월수익 1000만원이 되고 싶다,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 3단계 제안 오퍼의 내용. 이때 이제 오퍼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이 코치 창업 이후 반년 동안 개발 컨설팅 이런 오퍼를 만드는데 특정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면 계약금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할인한다. 컨설팅 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매일 상담이 가능하고 코치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10가지 마인드셋을 전수한다. 이거는 그냥 내용이고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보증은 3개월간 환불 보증, 3개월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 보증, 반년이 지나도 월수익 1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서포트를 3개월간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오퍼를 만들 수 있어요. 참고 사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특전 오퍼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무료로 증정할 수도 있잖아요. 무료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무료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한정 가격을 줄 수도 있어요. 특별 가격을 만들 수도 있고 참가자 한정을 둘 수도 있어요. 개수 한정, 몇 개 한정, 기일 한정, 언제까지 신용카드 할부
가능, 후불 가능, 전액 환불 보증 플러스 조건, 이런 것들의 매력적인 특전을 만드는 아이디어예요. 네. 자, 다음에 오퍼의 내용을 생각할 때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퍼의 내용에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 아주 잘 팔리던 오퍼라도 B씨에게는 팔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업종의 사람 환경에 따라 다 틀려요. 오퍼의 내용이 매력적으로 느낄지 여부는 고객의 상황,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발견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고객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 자신이 고객이라면 어떨지 생각하여 이거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라고 느낄 만한 오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1.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기 위한 대전제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질문에 대해 특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틀려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문제예요. 특전 무료로 주고 아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자, 답을 말할게요. 거절할 수 오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 그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퍼 역시도 중요한 힘을 보. 아무리 멋진 특전 서비스, 서포트 보증이 있다 해도 매력 없는 상품 서비스는 팔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그거에 플러스 오퍼예요. 자,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USB라는 콘셉트를 제정한 로저 리브스라는 사람이 훌륭한 상품은 훌륭한 카프 문구보다 강하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생각한 세일즈 문구보다 훌륭한 상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일즈 문구 안에는 물론 오퍼도 포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기본 전제로 된 상태에서 오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포인트 2,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 때는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과장되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퍼를 할 때요. 그리고 상품, 서비스의 장점을 100% 전달한다는데, 일단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오퍼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절대 금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거짓된 오퍼와 비슷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의 서비스 장점을 100% 전달한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명확히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점이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 변화예요.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과 미래, 내 고객이 그걸 통해 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느냐, 이게 그려져야 돼요. 네? 이상적인 미래란 변화예요. 어떠한 기분 좋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 알아야 될 3, 포인트 3. 오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3가지 요령이 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요령을 마스터하면 매력적인 오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령 1. 한정성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춘다. 요령 2. 고객이 느끼는 리스크를 철저하게 없앤다. 요령 3. 강력한 보증을 마련한다. 보여드릴게요. 요령 1. 한정성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춘다. 한정성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면 고객이 거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컨설팅에 대해 연간 컨설팅 계약은 1,000만 원입니다라고 오퍼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1,000만 원을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0만 원이란 가격으로 고객이 세일즈를 하는 것은 경험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정성을 사용하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고액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처럼 체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케터들은 정말 고객의 상품을 어떤 문구와 어떤 체계로 상품을 판매해야 자, 예를 들면 1년 계약이 1,000만 원인 컨설팅을 지금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하시면 500만 원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카피인데, 자, 오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령이 고객이 느끼는 리스크를 갖다 철저하게 없애버리세요. 뭐냐면 아주 간단하지, 고객의 리스크가 줄어들수록 거절할 수 없는 오퍼가 됩니다. 그럼 고객에게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 네 가지 관점.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고, 시간적인 리스크, 육체적인 리스크, 정신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요 네 가지인데, 그리고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요 네 가지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강력한 보증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라요. 보증 내용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거절할 수 없는 오퍼가 되거든요. 다음은 주로 사용되는 보증 내용인데, 자신의 오퍼를 만들 때 참고하시기 바라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세 가지 유형의 보증에는 환불 보증, 일정 기간 이내라면 환불이 무조건 전액 환불 보증, 조건부 환불 보증, 환불 사유를 명확히 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성과 보수, 사전에 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 어떤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자료, 약속한 성과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런 이런 거를 씀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오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마인드셋이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오퍼를 만들기 위한 마인드셋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고민이 생겨난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 때 혹시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든가 속이는 듯한 기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면 되는 건지 자신이 없다. 이거는 마인드셋이 안 됐고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객도 그대로 전해줘야 이런 것들. 고민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오퍼는 매출을 올려주지 못하고, 특히 세일즈를 할 때는 자신이 없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고객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세일즈할 때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퍼를 만들 때 마음가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 오퍼를 만들 때의 마인드셋. 고객의 관점에서 오퍼를 만든다. 2배의 가치를 생각한다. 이건데, 고객의 관점에서 오퍼를 만든다.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오퍼를 상대도 매력적이라고 느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퍼가 고객이 매력을 느끼는 오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퍼를 만들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예? 고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오퍼를 만들지 말고 고객의 소리를 참고하면서 오퍼의 내용을 만들어요. 만약 이미 여러분들이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 완성한 오퍼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만들고 그냥 테스트하지 말고 고객이 정말 이게 필요로 한 오퍼인지, 아직 고객이 없다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상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2배의 가치를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객이 갖고 싶다고 느낄 만한 오퍼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마인드셋. 오퍼는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의 약 2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을 오퍼로 삼으세요. 가치예요. 네. 2배 이상의. 자, 예를 들어 나의 상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싶다면 600만 원의 가치가 느껴지는 오퍼를 만들어야 해요. 단, 오퍼가 너무 강력하면 오히려 불신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왜 2배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갖다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오퍼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퍼가 2배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잘 전달을 해주세요. 카피라이팅으로서. 정리, 나만의 거절할 수 없는 오퍼 만들기. 지금까지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드는 방법은 3단계로 나눠 소개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만들면 설령 세일즈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일즈 스킬 테크닉을 익히지 않아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세일즈 잘 못하는 사람, 세일즈 토크 어려운 사람, 이제 막 창업해서 세일즈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세일즈 스킬을 획득하기에 앞서서, 다른 거 하기에 앞서서 일단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먼저 만드세요. 네?
마케팅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먼저 만드세요. 자, 세일즈를 성공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일즈 스킬과 세일즈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거는 마케팅도 하면 할수록 이게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거는 계속 이렇게 실패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저도 뭐 단번에 고객 모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단계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대전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도 끝났고 다음번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예.